자, 이제 유형자산 붕괴 문제로 왔습니다. 자, 그래서 미리 해보신 거 맞죠? 자, 그럼 같이 한번 보시죠. 자, 8월 1일 당사는 본사 건물 신축을 위해서 차입금 이자 비용 7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금융 비용을 전액 다 자본화하기로 했대요. 우리 자본화라는 거는 자산화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 건물의 공사 시작일은 1월 13일이래요. 그러면 완성되는 건 11월이면 아직 8월이잖아요. 그럼 완성되지 않았으니까 건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건설 중인 자산으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2번으로 가실게요. 자, 12월 13일 당사의 거래처인 주 서울로부터 기기장치를 무상으로 받았대요. 자, 우리가 이거 무상취득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그러면 증여받는 시점에 공정가치를 요 자산의 취득원가로 잡고 자산 수중 이익이라는 영업의 수익으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3번으로 갈게요. 자, 7월 7일 영업부가 사용하는 건물에 대한 재산세 126만 원과 생산부가 사용하는 건물에 대한 재산세 88만 원을 보통예금으로 납부했다. 그럼 대변에 보통예금 자산이 감소하고요. 자, 주의하실 거는 영업부가 사용하는 건물에 대한 재산세는 이 재산세는 취득과 관련해서 내는 게 아니니까 세금과 공과라는 비용으로 처리를 하되 영업부과 관련된 거는 우리 800번대 일반주표 입력할 때 또는 매입매수천표 입력할 때 800번대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하고요. 그렇죠? 이건 일반주표에다가 입력을 하겠죠. 이 경우는. 그 다음에 생산부가 사용하는 건물에 대한 재산세는 제조와 관련된 거니까 제조 원가 500번대로 처리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4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4월 15일 날 당사의 법인 거래처인 주 서울로부터 기기장치를 무상으로 받았다. 기기장치의 공정가치는 500이다. 자, 자산의 무상취득이죠. 자, 증여받는 시점에 공정가치를 취득원가로 하고 자산 수중이익이라는 영업의 수익으로 처리한다는 거. 자, 5번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붕괴를 다 해왔다고 가정하고 설명을 하는 거라, 여러분들 혹시 빠르게 느낄 수도 있는데, 못 해봤으면 잠깐 멈추고 붕괴하고 들어오시는 거 아시죠? 자, 5번입니다. 4월 5일 날 제조부서에서 구입한 화물 트럭을 양주시청에 등록하면서 취득세 146만 원을 현금으로 납부했다. 취득세는 여러분 이거는 트럭 취득을 위한 부대 비용이잖아요. 그래서 차량 운반고로 처리해 주시는 게 맞죠. 6번입니다. 3월 15일 업무와 관련된 자산을 취득하는 조건으로 정보보조금을 5천만 원을 받았는데 이 중에 50% 2,500만 원은 상환 의무가 없대요. 그러면 상환 의무가 없으면 돈 받았을 때는 보통예금의 차감으로 잡는 거 기억나세요? 보통예금으로 잡았다가 보통예금 차감으로 잡았다가 자산 취득했을 때 이 보통예금 차감을 차변으로 없애고 다시 해당 자산의 차감 항목에 정보보조금을 쓰는 거 있었죠. 자, 그리고 상환 의무가 있는 거는 부채로 인식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나머지 2,500은 여기 지금 3년 후 상환이니까 단기 차입금이에요, 장기 차입금이에요. 그렇죠. 장기 차입금. 이해되시죠? 자, 7번입니다. 자, 당사의 기기장치를 직원의 중대한 실수로 인하여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자,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여러분, 순공정가치를 순매각가치라고도 해요. 같은 의미예요. 같은 의미예요. 자, 여러분, 이거 유형자산의 손상에서 봤던 그런 용어들이 나온 거죠. 이 좀 손상과 관련된 실기 문제가 나온 거예요. 자, 보니까 그러면 지금 순공정가치, 즉 순매각가치와 사용가치 중에 둘 중에 큰 거를 회수 가능액으로 한다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그럼 이 둘 다 0이니까 회수 가능액은 빵원입니다. 그렇죠? 네, 거의 지금 이 기계가 지금 맛이 갔나 봐요. 자,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 회수 가능액이 빵원이에요. 예, 뭐 기계가 작동을 안 하나 보죠. 예, 하여튼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회수 가능액이 빵원입니다. 그러면 손상을 인식을 해야죠. 자, 다만 이제 단기 감가상각비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그랬으니까, 자, 여러분 3천만 원 취득 원가인데 누계액이 550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 이런 경우에는 자, 기기장치. 그럼 이거는 손상을 우리가 이제 손상차손 누계액을 잡는 게 아니라 그냥 손실로 떨어버려야 되는 거죠. 그죠? 예. 이런 경우에는. 그럼 기기장치 다 제거하고요. 감가상각 누계액 제거하고
나머지는 유형자산 손상차손 이렇게 해서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이거는 손상차손 누계액을 설정할 필요가 없는 게 지금 가치가 빵원이에요. 그러니까 다 손상 처리해 주면 되는 거죠. 이런 경우는. 답이 이렇게 됐으니까 참고하시고요. 8번입니다. 6월 18일 공장 신설을 위해서 개인인 홍길동으로부터 토지를 구입하면서 토지 구입 대금 1억 원과 토지 취득세 350만 원을 보통예금 지급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토지의 취득 원가는 얼마예요? 그렇죠. 1억 350만 원이 토지의 취득 원가인 거 아시겠죠? 그리고 대변에는 보통예금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자, 9번으로 갈게요. 자, 5월 1일 공장의 신축을 위한 특정 차입금 이자 비용 350만 원을 당좌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했다. 이 이자 비용은 자본화 대상이며 공장의 완공 예정일은 내년 4월 30일이에요. 그죠? 그러면 5월 1일 올해 시점에서는 완성을 하지 않았고 자본화 대상이다라고 한 거는 자산으로 인식하라는 얘기죠. 문제 뉘앙스가. 그러면 차변에 지금 짓고 있는 과정이니까 뭐라고 하시면 돼요? 그렇죠. 건설 중인자산. 이거 우리가 금융비용의 자본화다. 자본화 대상 차입원가다. 이런 용어들을 썼던 거였죠. 그래서 이거는 건설 중인 자산으로 잡아주시면 되고 당좌 수표 발행했으니까 당좌 예금이 나가는 걸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0번이에요. 6월 30일 업무용 승용차 엔진 교체 후에 대금, 엔진 교체 후 대금 770만 원 보통예금 계좌로 지급하고 현금 영수증을 수취했다. 자, 이 엔진 교체한 거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 여러분, 이거는 사실은 지금 얘기할 사항은 아닌데 여러분들 초보자들은 아니니까 한번 제가 잠깐 오늘 띄워볼 테니까 혹시 내용이 이해 안 가면 부가가치세법 공부하면서 이해하면 돼요. 자, 이해 안 가도 상관없는데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이 승용 자동차 제조기업인데 이 업무용 승용차를 샀다 그러면 이건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승용차예요. 그럼 참고로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승용차는 8인승 이하 그리고 1000cc 초과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건 매입세액 공제가 안 되기 때문에 현금 영수증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 안에 들어가 있는 700만 원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매입 매출전표에 불공제 사유면 불공 이렇게 입력을 하는 건 세금계산서를 받았을 때 하는 거고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인데 불공제 사유면 일반 전표에다가 입력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미리 제가 말씀드린 게 이게 제 말이 이해가 안 갈 수 있다. 그래도 한번 듣고 뒤에 부가세가 가시면 또 이 내용이 나오니까 지금 이해 안 가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 정도 보셔도 되고 이해되면 너무 좋고 이해가 안 가도 상관없어요. 자, 그럼 이거 쉽게 말하면은 지금 770만 원의 보통예금 계좌로 지금 엔진 교체를 했는데 지금 이거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뭐라고 하셔야 돼요, 여러분? 차량 유지비예요, 차량 운반구예요. 그렇죠. 차량 운반구로 처리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11번입니다. 자, 10월 1일 본사 신축 목적으로 기존에 사용 중이던 건물을 철거한 거예요. 철거비로 40만 원 현금 지급을 했고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기존에 사용 중이던 걸 철거한 거니까 이거는 그 건물 처분한 것처럼 분개하면 되잖아요. 건물 취득원가 1억 없애고 이 관련된 누계액 대변에 있는 거 차변으로 없애고 철거비 40만 원 나간 것까지 해서 손실 처리해 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쉽게 말하면 지금 1억에 취득했고 감가상각을 7천 했으면 남은 게 3천인데 그냥 철거해 버린 거잖아요. 그럼 3천만 원 처분 손실인데 또 철거비까지 40만 원이 나갔으니까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철거비까지 해서 3,040만 원의 손실이 난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네. 그래서 11번의 답은 이렇다는 거. 자, 그 다음에 12번입니다. 자, 당사는 재평가 모형에 따라 토지를 재평가하고 있다. 토지 관련된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회계 처리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토지의 취득가액은 5억인데 자, 재평가를 하기로 했대요. 자, 그러면 기말에 요 시가 그러니까 감정평가를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감정평가를 해봤더니 5억 3천이 된 거예요. 그럼 3천만 원만큼 재평가 잉여금이 생긴 거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 이 재평가 잉여금은 수익으로 인정해요, 안 해요? 안 한다고 그랬었죠.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으로 한다고 했었고 계정 과목을 재평가 잉여금이라고 한다고 했었는데 우리 KLF 프로그램에서는 재평가 잉여금 이렇게 코드가 만들어져 있지 않고 재평가 차익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요 재평가 차익이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재평가 잉여금이에요. 같은 맥락인데 이제 프로그램 용어가 재평가 잉여금이라고 안 돼 있고 재평가 차익으로 명칭이 되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이 재평가 차익은 영업의 수익이에요?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에요? 그렇죠.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기억나시죠? 그렇게 정리를 합니다. 자, 13번이에요. 7월 5일 본사 차량을 취득하면서 공채를 액면가액으로 100만 원의 현금으로 구입하였다. 공채 구입 당시에 공정가치가 97만 원인데 100만 원으로 구입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공채를 구입 안 하면 이 차량 등록을 안 해줘요. 여러분 정부에서. 어쩔 수 없이 지금 강제로 채권 97만 원짜리를 100만 원에 산 거예요. 그럼 얼마 손해봤어요? 그렇죠. 3만 원 손해봤죠. 그럼 이 3만 원은 비용이에요? 취득원가예요? 그렇죠. 취득원가로 보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공부했던 채권의 강제 매입이었었죠. 그래서 요 3만 원도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로 한다. 요 채권을 만기까지 갖고 있을 거래요. 우리 채권은 단기 시세차익 목적이면 단기 매매증권, 만기까지 보유할 거면 만기 보유증권, 장기 투자했는데 중간에 팔 수도 있을 것 같으면 매도 가능 증권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요. 요거는 뒤에 투자산 쪽에서 또 나오니까 그럼 혹시 요 말이 좀 이해가 안 돼도 뒤에 가서 또 공부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만기까지 보유할 의도와 만기까지 보유할 의도와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만기 보유 증권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만기까지 보유한다고 했으니까 만기 보유 증권이라는 투자 자산으로 분기를 해주는 게 맞아요. 만약에 문제에서 이 해당 채권을 단기 시세차익 목적으로 갖고 있다 그러면 그렇죠. 단기 매매 증권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상황에 맞춰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밑에 보니까 이제 또 해답이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 분기 연습 문제 풀 때는 여러분들이 책에는 이게 공란으로 돼 있으니까 연습해보고 그리고 강의를 들어달라고 부탁드리는 게 그래야지 효율적이거든요, 강의가. 자, 그래서 이거 다 맞춰보시느라고 또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수업에서 또 이어서 뵙겠습니다.